저번 시간에 하 입자까지 마쳤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하 입자 코어 안에서 이제 밀핀 분할까지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코어에서 이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슬리브 핀과 뭐 필요하면 4핀도 넣을 수도 있고 원형 밀핀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코어가 있고요. 저항을 많이 받고서 하코에서 이탈을 못하게끔 제품 자체가 성형되고 나서 이제 하치 코어에 꽉 박혀가지고 제대로 사출이 안 되게끔 사출이 원활히 안 되게끔 요소가 몇 가지가 보여요. 특히 이런 파이 보스들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브들 안쪽이 이런 리브들 그리고 구배를 보면은 구배가 지금 몇 군데 안 들어간 데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데도 안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 형상이 많지가 않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형상이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빼기 구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기가 딱 쉬운. 그래서 제대로 추출이 안 되고 추출해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가 참 좋은 게 파라미틱이라는 그런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파라미틱은 거의 3D 데이터가 뭐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만 사용을 안 하거나 뭐 파라메틱을 연관을 끊거나 파라메틱이라고 하는 건 연관성이거든요. 이제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이 하위에 이게 카피했던 이 사본에 영향이 가서 수정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본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구배를 넣고 이 구배가 적용이 되는지 파라메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파팅 서피스를 감추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배가 안 들어간 부분을 구배 체크해가지고 구배를 넣을 거예요. 지금 이 큰 리브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조그만 리브도 안 들어가 있는데 구배를 안 넣는 이유는 이 바닥면이 알면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하기 힘들어가지고 기구 설계 중에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가끔 보여요. 구배를 안 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닥이 알면이어서 넣기가 어려우니까 안 넣었을 거예요. 추가해주면 되겠죠? 추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구배되는 부분은 저번에 이제 기초교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면이 이 엣지가 기준에는 바닥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품 기준으로 이 바닥 기준으로 해서 구배를 넣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두꺼워지죠. 이 두꺼워지면은 잘못하면 수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가 이제 사출하고 나면 이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목하게 파이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하측에서 이 끝에가 작아지면 방전이나 기타 추가 가공을 통해서 키울 수는 있지만 커진 걸 줄이기에는 금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접을 해야 되고 용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얇고 깊은 부분은 용접이 잘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를 줄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 끝에 치수가 줄어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안쪽으로 이렇게 머무라들게 구배를 넣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구배를 안 넣는 이유가 거의 한 8, 90%는 여기 바닥면이 알면이어서 구배를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냥 이쪽 어차피 이 리브 기능은 살 두께가 두껍거나 얇거나 리브로서의 기능은 어차피 보강 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배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깊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 포인트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 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 걸 키우는 건 쉬운데 큰 거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계시고 구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구배를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쪽면 선택하고 구배 명령을 주고 그래서 이 바닥면이 지금 라인이기 때문에 넣으면은 이쁘게 안 들어갈 거예요. 이쁘게 안 들어가서 그럴 바에야 그냥 데이터 플랜으로 그래서 데이터 플랜으로 최하점을 잡으시고 이 데이터 플랜이 생성했죠. 데이터 플랜 기준으로 어차피 바닥 기준으로 넣게 되니까 플랫한 기준면
커브로도 상관없습니다. 커브로도 상관없는데 바닥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가공하기 쉬운 모양으로 구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구배에서 평면을 재봤죠? 1도 정도 주는데 예, 이쪽에 지금 원본 치수가 이거고 줄어든 치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1도 한 0.5도만 주면은 지금 0.5도 1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넣었는데 다시 상위 올려놓고 9배가 들었을 때 원본 라인에서 줄어든 게 확인이 되죠. 이거 확인시키려고 복사를 한 거고 분석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100분의 6이잖아요. 예,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하측에서 이제 편측당 100분의 6, 합이 0.12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소치수가, 소단무 치수가. 그런 식으로 이 거리값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0.1도, 0.5도, 1도, 2도 이렇게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이 얼마큼 되나 했을 때 이 양의 길이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해서 더 줄여 상관없는데 저는 1도만 일단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배 체크 두 개 들어갔는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두 개가 나타나죠. 이 9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9배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면도 지금 9배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9배를 넣는데 네. 선택했죠. 식별들을 다 모듈을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본래 만들기 위해서 최하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저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부분은 리브 중에서 이 리브가 있는 형사 중에서 이 바닥면이 이 포인트가 제일 하점 같아요. 하고 평행하게 만들어 놓고 9배를 계속 주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면을 만들었던 이면 잡고 1도 정도 주변은 마찬가지로 됐는데 9배 양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9배를 넣었을 때 양이 얼마 정도 되냐 100분의 7.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100분의 5 이상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100분의 5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9배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여겨지고 9배는 다 들어갔고 이 9배는 들어갔으니 이제 밀핀 위치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밀핀 위치가 물릴만한데 학과가 얘를 제품을 성형된 제품을 붙잡고 안 넣어줄 곳을 생각해보면 보스, 말씀드린 보스 이런 리브들이 있습니다. 제품에다가 밀핀을 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과가 좀 슬랩을 빼고 이런 리브들 근처에 밀핀 치면은 잘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요. 9배를 넣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원본 데이터 보기 참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원본 데이터 마찬가지로 축벽에 9배가 안 들어갔죠? 여기서 재생성을 눌러주게 되면은 9배가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파라메틱의 장점이죠.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그 밑에 4번에 있는 데이터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 그런 파라메틱한 기능, 연관된 기능. 이제 밀핀을 잡아볼게요. 밀핀을 잡을 때 이제 보통 보면 파이튼 기준으로 볼륨의 스케치를 했었는데 좀 불편하죠. 여기서 이제 볼륨 만들 때 저는 볼륨 만들기 해서 할 때 저는 이 뒤에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스케치 방향인데 방향을 바꾸고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기가 참 걱정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3파이 정도 해서 한 4파이 정도 이렇게 4파이 정도. 밀핀은 파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너무 커서 코어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으시고 여기는 해주고 이렇게 대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만 밀면은 좀 기우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밸런스를 맞추는 의미에서 이쪽에서 같은 걸로 13mm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좀 잘 날 것 같아요. 밀피는 밸런스 한쪽만 몰려 있으면 그쪽만 좀 힘이 몰려가지고 기우뚱할 수가 있어요. 예. 기우뚱 한다고 해서 뭐 1mm, 2mm 이렇게 기우뚱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얼마 단위로 이렇게 막 100분의 5 이상 이렇게 기울어버리면 밀판이 작동할 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좀 금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밀핀 칠 때 밸런스를 항상 고려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돌출된 양을 보면은 예, 이렇게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잠깐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육안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밀핀 높이를 정할 수 있게 눈에 참 잘 보이겠죠? 이 정도 잡으시고 잡아죠. 이렇게 잡으시면 이 볼륨, 밀핀, 이젝트핀, 밀핀의 볼륨이다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 예,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분리, 볼륨, 분할 해서 선택하시고 요걸 다 합해 넣겠죠. 이렇게 요 세 개만 얘랑 이렇게 세 개만 분할하면은 되죠. 이렇게 분할됐어요. 근데 볼륨이 지금 3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크리오 6.0 이전 버전에서는 이거를 각각 분리할 수 있고 혹은 다 뭉쳐져서 하나의 볼륨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6.0 그 이상부터는 이게 분할하면은 각각 볼륨이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으니까 방법이 있긴 한데 추가적인 옵션을 뭘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각각 볼륨과 분할이 된다. 일단 분할을 했고요. 밀핀을 감추면 그리고 얘를 감추면 예, 밀핀이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면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핀을 분할했으니 이거는 이제 잠깐 숨겨놓고 슬리브 핀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한번 볼게요. 슬리브 핀을 선후를 정하시면 돼요. 슬리브 핀, 겉핀을 사용하실지 슬리브 핀, 속핀을 사용하실지는 선을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분리를 해놓고 나중에 속핀만 분리하는 식이거든요. 자, 물류 볼륨 만들기, 그래서 밀어내기, 스케치는 정의해서 이전 사용, 밀핀에서 사용했던 스케치 플랜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만 사용하셔도 되고 밀핀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구배가 들어가서 원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로 끊어지면 좋아요. 3파이 2분사 들어가면 3파이 넣어도 되는데 3파이보다는 2.5 정도 너무 크고 어쩔 수 없이 2.8 소수점 첫째 자리로 끊어져야겠네요. 2.8 정도 이렇게 8 동일 기호가 뜨죠? 같은 파이로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40mm 돌출 40mm 돌출시키고 슬리브 핀 1번 첫 번째 볼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분할하는데 볼륨 분할 이 항목에서 이 항목을 빼는데 볼륨 특정해서 요 첫 번째 요 메인 볼륨 빼줄 거예요. 볼륨 빼주고 요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거만 빼겠다고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예.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시면 첫 번째 볼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게 되죠. 여기서 이제 겉핀을 분할했고
속빈을 따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속빈을 분할하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 뽑아야 돼요. 지금 각각 볼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래서 볼륨이 하나로 뭉쳐지면 좀 작업하기 유리한데 지금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볼륨을 분할할 때 좀 번거롭죠? 똑같이 작업을 3번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데 그냥 볼륨을 만들어 볼게요. 볼륨 만들어서 쓱 하는데 정의해서 이전 사용 똑같이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 하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다 보니 치수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 지금 뭔가 중요한 걸 하나 지금 놓친 것 같아요. 2.3 2.2 2.3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2.3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치수로 연관을 지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뺐어요. 바깥으로 뺐는데 지금 보면은 겉빈하고 속빈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요. 좁고 가공이 하기에 좀 불리해가지고 요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2.4 치수 1.6보다 약간 크게 1.7 정도 해서 이렇게 속빈을 안쪽으로 이 못하게 형상 안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터 한 40mm만 분할할게요. 그래서 슬리브 핀 2로 핀을 만들어 보고 몰드 볼륨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볼륨 특성에서 그리고 요거만 겉핀이죠. 요 핀만 분할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할이 잘못된 건 지우고요. 분할을 2번. 그래서 이 속빈 한 개가 완성이 됐고요. 감췄던 걸 다시 나타내고 분할 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쪽 했을 때 2개 말고 요거 하나만 하겠다 됐고 또 분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분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 분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감추기 해서 보시면 이렇게 분할됐어요. 위에 거 3개를 감추시면 이런 식으로 슬리브 속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뭐 놓친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품 수축률 가장 중요한 수축률이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수축률이 안 들어갔어요. 보통 사출할 때 대표적인 수지가 ABS PC, 뭐 PP도 있고 POM, TPU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레진이 있지만 그 위에 수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출기에서 제품 성형할 때 딱딱한 펠린 형태의 사출 원료를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사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출한 후에 제품을 뽑아내면 고유의 물성이 있어서 제품이 줄어듭니다. 원래 의도했던 제품 치수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수축이 더 발생이 심합니다.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률이 제품이 크면 클수록 제품이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역으로 스케일을 업을 합니다. 약간 키워서 금형을 가공을 해요. 그게 바로 그 제품 가준 수축률을 정해 줍니다. 자, 수축률은 파일에 준비의 모델 특성에서 수축에서 여기서 변경을 주시면 치수별로 줄 수가 있고요. 치수별로 줄 수도 있고 배우별로 주는데 보통 한 번에 X, Y, Z 3축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배우를 줍니다. 3축 기준으로. 그래서 좌표계를 키시고 좌표계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좌표계를 키시고 근데 ABS로 할 건데 ABS 수준은 보통 1000분의 5 원래 1.005를 넣어야 맞지만 뭐 CAD나 뭐 NX나 이렇게 1.005를 넣는 게 맞지만 크리오에서는 0.005 수축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주면은 축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축 넣기 전 모델 트리를 변경해서 완료 누르시고요. 닫기 누르시고, 모델 수축 넣기 전에 모델링 확인하면은 치수가 분석의 측정의 길이 그러면은 0.8이죠. 복귀하고 다시 치수를 재보면 측정 길이 하면 0.004 해서 0.8의 비율로 1.005만큼 스케일이 업이 됐기 때문에 제품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작은 치수는 우리가 첨단위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긴 리브가 있죠. 한번 볼까요? 좀 전에는 측정 길이인데 보면은 자 18.9816 넣으시고 보시면 19.0765까지 이렇게 배율별로 길이에 따라 배율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수익률을 주지 않고 설계를 진행해서 만약에 그 도면이 데이터나 도면이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률은 반드시 먼저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축률 적용했고요. 저 세이브하고 보기 닫기 하시고 나가서 다시 재생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준이 적용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재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반드시 수축률은 기입을 하셔야 돼요. 기입을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그 데이터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금형 설계의 한 60%는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 했던 거를 다 이제 해서 이렇게 빈대 없이 다 이제 분할이 완성이 됐어요. 의도한 대로. 필요하시면 이런 부위에 4인 핀도 추가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제품 추출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익스트랙이라는 추출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는 지금 볼륨이에요. 아무런 정의가 없이 그냥 서피스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거푸집 같은 걸 지었다고 보면 돼요. 좀 이렇게 정밀한 거푸집을 지었다 보시면 돼요. 얘는 무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서피스로 그냥 이렇게 크리오 화면 안에 이 정도 그냥 영역만 차지하고 있다. 이거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MFG 상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제 질량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코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몰드 컴포넌트. 그래서 이제 몰드 컴포넌트 생성인데 이전에는 영어로 이제 매뉴얼화 됐을 때는 이게 익스트랙이라는 명령인데 보시면은 이름을 다시 정의를 할게요. 이름 정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름을 지금 안 줬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바꾸고 기능이 있는데 이름 바꿀 때는 여기 모델 트리당에서만 이름을 바꾸는 거라서 익스트랙 할 때 추출할 때 요 이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몰드 정의 편집에서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하실 때 이름 넣는 습관을 항상 들이시고요. 들이셔가지고 그래서 2-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 됐죠. 이름을 빠진 거 없이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는데 이름을 다 줬어요. 이제 이름 빠진 게 없죠. 다 줬어요. 여기서 이제 몰드 컴포넌트에서 추출을 할 건데 자 포화 1 이렇게 V자가 없는 항목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고급 명령에 전체 선택해서 SD에 파일 해서 여기 MMF 코어 솔리드가 있고 파트 솔리드가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단위의 파트다.
미리 단위의 코어 데이터, 코어 추출할 때 쓰는 뭐 시작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원래 했던 미터 파트 솔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해서 열기 해서 보시면 확인 누르시면 딱 이렇게 다 추출합니다. 이렇게 다 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추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솔리드 색이 바뀌었죠? 보라색에서 이제 실선으로 하얀색 실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라색 이게 추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해 볼게요. 솔리드가 맞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솔리드 됐고요. 이런 식으로 솔리드가 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마치기 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형상부에는 흰색,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부분은 황토색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일본 말이지만 아다리, 스파, 키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품과 부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면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눠서 표시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형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함으로 해서 실제 설계, 실제 이게 가공을 해도 보강하게끔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거 결과를 좀 미리 보여드리면 실제 가공했던 양산했던 제품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냉각도 집어넣고 볼트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가스배기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가공에 투입되게끔. 이거는 실제 제품도 찍었던 데이터고요. 예. 요걸 한번 제품도 이게 사출을 했다는 얘기죠. 사출을 했다는 데이터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여기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